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를 읽고 쓰기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책을 가지고 라이팅 수업을 하지만 그 책이 다 끝나고 나서 또는 그 책을 다 배우기 전이라도 어떤 실제로 책을 하나 원서로 읽어보고 그리고 뭐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되겠죠. 독해 실력도 좀 쌓아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응용을 해서 여기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들을 또 활용해서 다른 문장으로 약간 바꿔봤어요. 그런 것들을 PDF 파일로 이렇게 매번 챕터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게 거기 옆에 예문들 만들어 놓는 건 프로젝트 강의야 책이 순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를 다 끝냈다. 이제 다 끝내고 뭐든지 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야 바로 그걸 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업을 좀 끝내고 나서 이걸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뭐 독해도 들어가니까 그죠? 어린 왕자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 압니다. 우리가 생텍쥐 페리 뭐 이렇게 우리가 발음이 어려워. 프랑스인이죠, 그죠? 그리고 파일럿이고 이 비행기 조종사면서 또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저도 뭐 이 책을 어른이 돼서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아주 뭐랄까 시 같아요. 시 한 편의 시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이게 어린 왕자를 가장 먼저 고른 겁니다.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나 구글에 또 이런 데 들어가서 어린 왕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생텍쥐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알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쌤 생각은 그래요. 그 작가의 배경이나 이 글이 쓰여진 배경 뭐 이런 건 나중에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알고 들어가면 이 책이 더 재밌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모르고 읽어야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나중에 다 끝내고 나서 이 책이 이게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길 때 읽어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생텍쥐베리가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나중에 알아줍쇼 하고 이 책을 보고 나 좀 알아봐줘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책대로 굉장히 좀 순수한 동심 같은 책이니까 그대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 지식은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자,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책을 이 어린 왕자 책이 버전들이 많죠. 여러 출판사에서 찍었어요. 근데 요거는 밑에 보니까 쌤이 이렇게 해서 고른 이유가 complete and unabridged라고 되어 있어요. 그 complete은 완전하다. 그 원본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unabridged라는 게 이게 뭐냐면 좀 뭐 잘라내거나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하고 재편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 출판을 한 책이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됐던 걸 영어로 바로 옮긴 직역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뭐 구글 같은 데서 어린 왕자 음원 mp3 받아서 이게 들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이거하고 막 문장들이 달라요. 문장들이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좀 어브리드된 에디트된 편집본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요걸로 하겠습니다. 덜어는 문법적으로 약간 우리가 배우는 지금 문법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하지만 훨씬 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총 27챕터예요 27챕터인데 27강의가 됐으면 해요. 한 강의에 동영상 하나면 좋겠는데 또 모르죠. 자, 어쨌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서원이 나와요. 앞에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챕터 1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PDF를 따로 뭘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돼요. To Leon Wells. Leon Wells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군지 궁금하면 찾아보지만 아니면 그냥 두세요. 자, 어쨌든 I ask the forbearance of the children 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o may read this book for dedicating it to a grown-up 이렇게 돼 있는데 I ask 하면은 나는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이런 뜻이죠. 질문한다는 뜻도 되지만 뭐뭐를 바라다, 요청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는 forbearance 이를 보통 빼고 쓰는데 이건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을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of children한테. 애들한테 좀 용서해 주십사 하고 관용을 바랍니다. 근데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다? Who may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을지도 모를 애들한테 좀 관용을 바랍니다. 근데 그 관용을 왜 바라는지 이렇게 for가 나와요. 이렇게 for는 뭐를 상벌을 하거나 이럴 때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 비난을 하거나 칭찬한다 이럴 때 이유로 잘 쓰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dedicating it to a grown up.
dedicate는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책을 grown up, 어른한테 바치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읽을지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먼저 ask forbearance, 관용을 기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선생님이 하다가 자주 이걸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건 뭐냐 하면, 읽었으면 이렇게 스토리가 그려져서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이 됐어요. 그럼 언어로 입력된 게 아니지만 그 이미지를 영어로 한번 이렇게 내뱉어 보는 훈련이 굉장히 좋아요. 잘 돼요, 생각보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ask 합니다. 관용을 시작. I ask forbearance. 누구한테? Of the children. 쉬어요. 어떤 애들? Who may read this book. 됐죠? 근데 왜? For dedicating it to a grown up. 이렇게 됩니다. 꼭 이런 거 할 때 한번 연습해봐요. 처음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번째 문장이래요. My first and most serious reason is that he is the best friend I have in the world. 그런데 나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이유, 그런 이유, 어른한테 바치는 이유는 is that. 대절이 이렇게 나왔죠? 우리 저 라이팅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대절은 명사절로 무슨 표시냐 하면 요 동사를 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의 첫 번째 이유는 입니다. 대디합니다. 그가 is, 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가 이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뭔데? The best friend. 절친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어떤 절친? I have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가진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명사구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2권, 프로젝트 2권의 명사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명사구가 벌써 나왔어요. 첫 번째는 the children who may read this book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래 자 이거 한번 잠깐만 봅시다. the children인데 who may read this book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얘를 이렇게 꾸며요. 이 책을 읽을지도 모를 애들. 그런데 명사구는 항상 원래 문장이었습니다. The children하고 뒤에 이 형용사 절 이거의 관계를 보면 아이들이 주어였겠죠. 그래서 who가 없어지면 The children may read this book이 돼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겠지라는 문장인데 주어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who가 들어가 버리면 읽겠지, 읽습니다 라는 문장이 아니라 리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 니은, 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 리을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라는 동사가 문장일 때 동사였던 게 형용사가 되면 니은이나 리을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지도 모를 이런 명사구가 하나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best friend인데 절친인데 어떤 절친이냐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절친이에요. 그죠? 그 in the world가 나왔는데 이건 그럼 원래 뭐였겠어요? 여기서는 원래 I 주어 have라는 동사가 지금 이렇게 꾸미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가진 니은으로 꾸미겠죠. 그럼 얘의 원래 문장은 뭐다? I have the best friend.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요런 거 주어가 빠져나갔느냐 목적어가 빠져나갔느냐 자 요런 건 또 우리가 뭐 라이팅에서 참고를 하기 바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해봤고 됐습니다. 그리고 반응 해볼까요? My first and most serious reason is that 뭐다? He is the best friend라는 거다. 어떤? I have in this world 이렇게 되죠. 두 번째 my second reason is that 뭐냐 하면 this grown up understands everything.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understands everything. 모든 걸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Even books about children.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책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리온 월스라는 사람은 동심을 잃지 않은 어른이다 라는 뜻이겠죠. 애들 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And my third reason. 세 번째 이유는 is that 뭐냐면 he lives in France. 그가 프랑스에 산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프랑스가 어떤 프랑스냐 볼게요. 프랑스를 꾸미는 게 where이 나와요. Where he is hungry and cold. 그가 춥고 배고플 프랑스에 살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리온 월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숨어 다니고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을, 외로울, 혼자 숨어서 지낼 이런 춥고 배고픈 상황에 놓인 그런 프랑스 속에 살고 있는 리온 월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거기도 명사어는 나왔죠. France, where he is hungry and cold. 원래 문장은 이랬어요. He is hungry and cold in France 였어요. France가 빠져나갔죠. in이 남았죠. 그러면 in이 따라와서 in which가 되는데 이게 where로 바뀐 거예요. 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합시다. 자, 어쨌든 누가 뭐 하는 곳,
명사 where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 됐고 이유가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he needs cheering up. 그는 필요로 합니다. cheering up이 필요합니다. 자, cheer라는 게 이렇게 힘내야 할 때 부추길 때 하는 거죠. cheering. 그러니까 cheering up이 필요해요. 그가 지금 이런 상황,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추운 상황이니까 cheering up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하나 이유라는 거죠. 어쨌든 if all these reasons are not enough, 만약에 모든 이러한 이유들이 are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면 I will dedicate the book to the little boy. 나는 바치겠습니다. 그 책을 그 어린 소년에게 바치겠어요. From whom he grown up, this grown up grew라고 되어 있네요. 그 어린 소년인데 어떤 어린 소년이냐면 이 성인이, 이 어른, 리온 월스가 자랐던 그 소년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럼 뭐다? 리온 월스의 어린 시절에게 바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리온 월스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런 명사구 방금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네요. The little boy라고 있고, 그죠? boy는 boy인데 어떤 boy냐면 from whom 이렇게 왔죠. from whom. 그냥 리온 월스를 더 그러면 he라고 쓸게요. he grew up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꾸네요. 소년은 소년인데 그가 자랐던 소년. 이게 뭐냐면 원래 문장. 그러니까 명사구는 항상 원래 문장을 찾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boy라는 게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되면.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원래 뭐였겠어요? 그는 grew up 했다. 자랐다. 근데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whom이 빠져나가서 이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rom the little bo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리온 월스라는 사람은 자랐습니다. 뭐로부터? 요 어린 리온 월스인 그부터 자랐습니다. 얘가 빠져나가서 이런 명사가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또 프로젝트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가보면, 방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모든 이유들이 충분치 않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 시절에 리온 월스에게 바치겠습니다. 가봅시다. If all those, these였나? All these reasons are not enough, 충분치 않다면 I will dedicate this book to the little boy. 그죠? From whom? 그 어린 소년으로부터 this grown up이 grew up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 all grown-ups were children once. 자, 이렇게 됐는데 all grown-ups, grown-up은 어린이에요. 모든 어린들은 were children, 애였습니다. once, 한 번은 애였습니다. 그렇죠. 애가 아니었던 어른은 없으니까. 그리고 although few of them remember it. 비록, although는 비록이에요. few of them, 그들 중 극소수만이 그걸 기억하지만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들 중 거의 누구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어른들은 애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됐고 and so I correct my dedication. 그래서 and so 그리고 그래서 나는 correct 수정하다, 바로잡다, 정정하다. 나는 바로잡습니다. 나의 dedication 이 헌납을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To Leon Walls. 뭔데? When he was a little boy. 그가 어릴 때 어린 소년이었던 그 리온 월스에게 바친다라고 마지막에 이 dedication을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1944년 이렇게 나오죠. 자, 1944년이면 2차 대전이 한창이고 이제 끝나는 이제 종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이 전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물론 지금은 리온 월스라는 유태인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사실 이때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우리도 일본 애들한테 아주 핍박받고 정말 힘들었던 이 시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서원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강의 1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끝!